대한민국 유일의 지상파 뉴스 전문 채널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고 있는 뉴스 정면 승부.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신유리고요. 자, 3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의도 정면 승부 이어갈 텐데요. 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들어봐야겠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진짜 이게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 이게 좀 계속 발생을 해서 저도 상당히 가슴도 아프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유서 내용 알려진 것, 이게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유서에 이제 정치를 내어놓으시라. 그리고 측근들 인간성을 길러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예, 우선 매우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고요. 예. 정확한 의미는 정확한 전체적인 거 보지도 못한 입장이니까 그렇죠. 뭐라고 말씀드리기 예. 그렇지만 어쨌든 드러난 것만으로도 상당히 명부스러운 부분이 많다. 그런 점에서 더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렇죠. 네. 참, 일단 제가 또 하나 좀 이 안타까운 그리고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여쭤볼 것이 뭐냐면, JTBC 보도에 따르면, 지금 조문을 갔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조문을 예. 갔는데 한 7시간 가까이 조문을 못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 부검 문제 가지고 거부를 하고 경황이 없어가지고 좀 그랬다.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문하고 나선 대표님 힘내시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JTBC 보도에 따르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족이 조문을 거부했지만 계속 버틸 수 없어서 맞아들였다고 했습니다라는 것이 JTBC 보도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진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건 미뤄 짐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또 유가족들도 받은 충격도 그러실 테고, 또 하여튼 이재명 대표도 본인 측근과 관련된 불행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입이 10개라도 말할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하여튼 상당히 불편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정확한 것을 좀 파악을 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건 이제 팩트로 드러난 건데,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결국은 측근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례식이 있던 날에도 장외 투쟁을 이어갔는데, 이런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의 공감을 얻기가 좀 어려울 거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던 사람이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겼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찌했든 간에 그 경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예. 좀 안타까움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침묵으로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또는 문상이나 추모의 그런 표시 정도에서 그쳐야지, 자칫 정치적 구호로 하게 되면 본 의도와는 다르게 번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검찰 탓 또는 한다든가 검찰 과도한 수사 그런 측면이 있었다 할지라도 굳이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또 정치적 집회에 굳이 나가서 그래도 해도 될까? 오히려 좀 문상하는 엄숙한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사면과 관련해서 당내에서도 조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영찬 의원이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이런 지적을 했고,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시죠. 이분도 이재명이 당대표에서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하다. 상당히 이 수위가 높은 비판을 가했는데 지금 이것을 사퇴욕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상당 부분 저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나 주변에 이재명 측근으로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 전체에 검은 그림자, 심지어 검은 먹구름이 밀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의 전체의 명운에도 크게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분리 대응해야 된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당대표를 직을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당직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늘 뭐 적절치 않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물러났다가 다시 하고 뭐 이런 것은 늘상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대안이 없다라는 그런 주장도 하는데, 아니 민주정당에서 어느 특정인만이 전적으로 거기에 그 리더십에 의존해야 되고 나머지는 하면은 안 된다, 이런 것은 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1번이 안 되면 2번이 하고 2번이 안 되면 3번이 하고 뭐 여러 대안이 놓여 있는 것이 그 당의 조직의 또 건강성이고 그 유능함을 보여주는 것인데, 어느 특정인에게만 매달리고 거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사퇴론을 막는 반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상민 의원께서 검은 그림자, 검은 먹구름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이 이재명 대표의 당과는 무관한 그 개인 영역에서 생긴 또는 성남시장 때 생긴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풀어야 될, 또 누명을 벌여서야 될 몫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당 대표로 있기 때문에 당에 전체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고, 당이 이 때문에 방탄 정당 또는 사설 정당, 1인 정당, 그리고 민생에 집중해야 되는 그 더불어민주당으로서 또 제1당으로서 소구력도 약해지고 오히려 그 에너지가 그 산일되고 소진되는 그 아주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본인한테는 뭐 다소 억울한 점이 있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직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에 따라서 물러났다가 다시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당직을 맡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지 전유물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예. 당을 생각한다면 흔히들 얘기하는 선당우사의 그런 정신으로 그런 자세를 보여야 진정한 리더십이 뒷받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 듣고 그만둘 것이라고 보십니까? 뭐 쉽지 전에서 들려오는 거에 뭐하면 끝까지 뭐 당대표는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매우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려고 높다는 성을 쌓으면 쌓을수록 고립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훌훌 던지고 자신에게 놓여있는 이 사법적 의혹에 집중해서 그 무고함을 밝히는데 본인은 모든 정력을 집중해야 될 것이고, 당과는 차단시키는 그런 선당우사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참다운 그런 믿음과 리더십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 본인에 대한 어떤 비명의 목소리를 의식해서 당직 개편으로 분위기를 쇄신하려고 한다, 이런 보도를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그거는 본질적이지도 않고 그런적이지도 않습니다. 뭐 때로는 말씀드렸지만 어느 당직이든 여러 사람들이 교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거는 여러 개파나 여러 그룹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좀 어느 한쪽 특정 개파에 그 편중되는 것보다는 훨씬 건강하고 다채롭고
더 창의적으로 더 이렇게 활발한 역동성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놓여 있는 현안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그냥 하위 당직을 개편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근원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그 당대표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당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를 포함한 전면적 당직 개편. 근데 이제 만약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당직 개편을 할 때는 사무총장이 포함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 뭐 어느 것도 예외를 둬서는 안 되겠죠. 어느 실제적인 가능성이요. 뭐 글쎄 들리는 말 저도 이제 뭐 제가 예. 임명권자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그거는 안 된다, 뭐 그건 된다, 여기 뭐 정책위원장까지는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느 당직이고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고 한다는 그 영역을 둔다는 게 더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그 개편의 의미를 변질시키거나 축소시킨다라고 생각됩니다. 당대표를 포함한 전면적인 당직 개편이 또 지도부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다루는 당 지도부의 그런 여러 가지 행태는 잘못된 것이 많았지 않습니까? 당에 해를 입혔고 또 당을 사설정당, 방탄정당, 뭐 1인 정당 로이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했던 그런 역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 부분도 저는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거 보고 이 기사 본 거 좀 놀랐는데 그 이재명 대표의 이 조상 묘소입니까? 부모 묘소입니까? 이게 확실하게 제가 이거를 모르겠는데 아마 부모님 묘소인 것 같죠? 이게 네, 저도 보도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훼손된 사실을 공개를 했는데 뭐 봉분 사방에 구멍이 뚫리고 뭐 생사 그리고 그 무슨 또 다른 글자 그거는 좀 해석이 분분한 것 같은데 뭐 이런 글이 적힌 돌들이 땅속에 파묻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셨어요? 전 21세기에 아직도 이런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저도 좀 황당하기도 하고 불행한 일이기도 하고 매우 아주 민망스럽고 엽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나 그룹이 있다면 아주 반민주적이고 반법치적이고 또 심지어는 어떤 정신병리적 징후까지도 짐작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짓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법적인 책임까지도 물어야 될 사안이라고 당연하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예. 당연하죠. 예.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막 전면적으로 다 이렇게 SNS에 다 알릴 정도로 이재명 대표 스스로 해야 될 사안이었던가라는 점에서는 글쎄요 좀 어떤 여러 가지 생각되는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한테 둘러싼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더 이상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자, 화제를 조금 바꿔보죠. 지금 쌍특검을 이제 민주당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장외 투쟁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향해서 쏟아진 민주당 지지자들의 모욕행위 이거를 두고서 정의당이 이간질 정치를 그만두라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정의당과 좀 함께 뭔가를 하고 싶어 할 텐데 이거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미치겠죠. 그리고 저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손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뭐 두 관계가 잘해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견에 대해서 또 다른 입장에 대해서 배제하고 또 혐오하고 또 차별하고 이런 행태들은 아주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아주 보기 싫은 민낯은 소위 강성 지지자들 중에는 삐뚤어진 왜곡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또 당내의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언어폭력 등을 아주 잔인할 정도로 폭력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는데 이거는 당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수수방관 그냥 둬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히 책임을 물어야 되고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169석을 갖고 있는 제1당의 오늘날 모습으로서는 더구나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기반으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의원님 요새도 문자 뭐 이런 거 전화 많이 받으세요? 항의 전화 뭐 예, 이런 거? 많이 옵니다. 요새도요? 예. 평균적으로 전화나 문자가 몇 건 정도 오십니까? 그 표결 직후보다는 숫자가 그때는 뭐 한 2, 3일 사이에 한 1000통 가까이 왔고요. 어휴. 요즘에는 뭐 하루에 몇십 통씩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뭐 그냥 그 전화 오고 그 문자 오고 하는 정도 횟수보다도 담겨 있는 내용이 너무 좀 그 폭력적입니다. 참 그런 행위는 그런 혐오와 그런 배제와 그런 막 폭력적인 언동은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인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뭐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는 그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시는 분 이상민 의원께서도 변호사 법률가 출신이시잖아요. 아니 저는 이제 제가 당사자인데 정치인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그걸 또 뭐 사법적 고소고발을 하고 하는 건 매우 보기가 좀 싫다고 생각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건 저는 뭐 제가 감내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고소고발은 그런 건 안 하는데요. 그러나 당내에서 당 지도부는 엄히 이에 대한 경고와 또는 그런 것들이 자행되면 그거에 대한 징계나 이런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도부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있고 어찌 보면 이분들이 도대체 그걸 즐기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도부가 뭐 즐기고 있을 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지도부는 이에 대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선을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말만 해서는 안 되죠. 예. 그에 나서서 그런 행동들이 드러난 당원들에 대해서는 엄히 경고를 하고 더 이상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때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또 하고 그렇습니다. 예. 뭐 저한테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이나 또 당원들에 대해서도 게시판에 뭐 상대 의견이 다르거나 입장이 다른 당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한 욕설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당으로서는 당 지도부에서는 예. 그런 것들이 당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김기현 이제 당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와 빨리 만날 것 같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또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빨리 만나야 되겠죠? 제 기억으로는 이준석 당시 신임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 5일 후에 만났는데 이거 빨리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정치인들끼리는 의견이 다르거나 뭐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그 채널은 놔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더 자주 빈번하게 가깝게 더 치열하게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사실은 아주 안 좋은 정치적 태행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는데도 지금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그건 매우 잘못된 것이죠.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고 안 만나고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그리고 예. 의무고 예. 대한민국을 국론을 통일시키고 통합하고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는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인데 대통령부터 그렇게 안 했고요. 또 여야 간에도 지금 대립의 예.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데 사실은 그런 다리를 놓고 그걸 풀려고 하는 노력이 매우 미진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